드루킹과 미북 회담 두 가지의 악재. 북통수 맞고 드루킹 될 일만 남았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대형 악재,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국제 양아치 북괴의 행동이 갈수록 가관인데요. 수차례 핵실험 여파로 지진도 발생하여 갱도가 무너지고 방사능 누출로 오염 상태가 심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며 참가하는 기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은 거부를 했는데 미국 취재진의 입국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달러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미국 취재단에게 입국 절차를 통보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오늘 새벽 ABC와 CNN, AP 등의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려면 오는 22일 오전 11시까지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여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0,000달러,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우두 공항에서 70인승 고려항공 비행기 편으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 등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통일부가 보낸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담은 통지문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미국 등 외국에 선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도 못할 핵실험장 폐쇄하는 쇼 보여주면서 기자들에게 입장료 받아 챙겨 새로운 핵실험장 만들 비용을 마련하려나 봅니다. 암튼 잔대가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5월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을 두고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문점 선언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12명의 여종업원. 조도비 씨가 기획보도하고 민변이 고발하고 통일부가 검토하고 노동신문이 보도하는 절묘한 협력관계. 이건 누가 생각해봐도 합리적 의심인 거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북송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1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북송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빗발치자 결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중국 식당 12명의 여종업원은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획 탈북이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이거는 검토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지금 현재 탈북 여성분들은 자유의사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이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결강된 탈북민들은 민변과 JTBC를 북송시켜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획탈북 인터뷰 방송을 한 JTBC와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까지 만들어 탈북민의 북송을 주장하며 전직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한 민변에 대한 분노가 탈북민 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 김모 씨는 민변이 북한에 선동해 부하노동하여 탈북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 탈북민은 가만 놔두고 민변과 JTBC를 북송시켜야 한다. 곧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민변과 JTBC를 북송시켜라는 주장에 대해 세계는 감동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유명 헐리우드 배우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발언에 눈물을 흘리며 민변과 JTBC를 북송시키는 운동이 전개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옥중에서 공개된 드루킹 편지, 좌파 지지 세력들은 드루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편지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느냐며 가짜라고 어이상실한 개소리를 해대고 김경수 의원은 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드루킹이 장문의 옥중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정국 변호사는 드루킹이 직접 특정 언론사를 지목, 서신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드루킹이 밝힐 만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게 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좌파 세력들이 드루킹 옥중 편지는 가짜다라는 주장이 개소리라는 게 확인된 거죠. 드루킹의 옥중 편지는 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 그동안 잦은 말 바꾸기를 해온 탓으로 김경수 의원의 주장에 수긍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언은 김경수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서정욱 변호사의 컬럼을 실었는데요. 첫째, 편지에 적시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인과관계가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부분 부합한다. 또한 비밀대화 내역, 금전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 보강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에 반해 드루킹이 제기한 의혹은 계속 진실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매크로 등을 보여주자 뭘 이런 걸 보여주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했다며 이 상황을 여러 명이 함께 목격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검경이나 특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경의 수사 의지다. 지금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보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면 결코 쉽지 않다. 만시지탄이지만 검경은 지금이라도 목격자들이 회유나 협박을 당하기 전에 증거 보전에 만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 전 의원은 드루킹이 협박범, 일개 정치 브로커라고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협박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무런 힘도 없는 일반인, 이 실세 중에 실세를 협박할 수 있는가? 아무런 약점 없이 협박을 당했다면 바로 고소해 처벌을 시켜야지. 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하고 당사자를 민정비서관과 만나게 하는가? 협박범, 일개 정치 브로커에게 먼저 보좌관이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고 김 전 의원도 2,700만 원의 후원금을 받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선거에서 굳은 일을 한 사람이 자신의 공을 강조하며 논공 행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오로지 지지하는 대통령의 당선만을 위해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비정상이다. 필자는 드루킹을 특별히 악한 사람으로, 특별히 훌륭한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다. 그저 통상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공을 약간 과장해 과시하며 인사나 이권 청탁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에 이용하고 당선 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 팽유 감탄고토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이 총양사직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공격보다 왜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느냐를 먼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김 전 의원이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드루킹의 폭로에 대해서도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가 일개 협박범,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을 협박범으로 공격하기 전에 왜 자신이 협박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그럼에도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김 전 의원과 검찰은 드루킹이 먼저 플리바게닝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경감받고자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마치 허위 폭로를 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 또한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주제하다시피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감면받거나 형량 조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허용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암묵적으로 있어 왔다. 드루킹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드루킹이 뭔가 김 전 의원이 연루된 데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드루킹이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단지 김 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진술만으로 플리바게닝을 시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는 본건과 같은 중대 범죄와 전 국민의 눈길이 쏠려있는 사건에 플리바게닝 등 막후 거래는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드루킹이 먼저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루킹 폭로의 허위성을 추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폭로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 증거로 보아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구체적인 팩트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황당한 소설이니 거리낄 게 없다거니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번 사건이 드루킹과 모 언론사가 치밀하게 짠 각본으로 의심된다며 엉뚱한 곳으로 공격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놓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는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디데이인 5월 18일 특검과 추경의 남은 쟁점을 놓고 협상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추경 예산 통과도 마다하고 특검을 전격 수용하지 못하는 절박한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 보도가 특정 언론과 커넥션 의심을 주장했는데요. 의혹 제기나 하지 말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결백함을 증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공개된 드루킹의 편지 내용을 보면 드루킹 본인과 토사 구팽시킨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폭로하는 데 그쳤고 중요한 대선 개입 문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김경수 의원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편지가 단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구치소에 갇혀 가족 등 기타 면회가 전부 차단된 드루킹은 아직도 이놈의 정권이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정권인지 한번 되묻고 싶어지네요. 손유용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